시작하자마자 뭐 속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레모니 조아님이 이진숙이라는 이야기죠. 이진숙의 애칭을 부르면서 이준숙 기각, 윤석열도 탄핵 기각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기각이 이루어졌으니 이진숙은 이제 방통위원장이 다시 복귀하는 거죠. 바로 즉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직무 복귀가 되는 거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4대 4로 나뉜 것 같습니다. 예. 3명은 이 탄핵과 관련된 기각 의견을 냈고 4대 4명은 4였다. 예, 인용 의견을 냈는데 논리도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가 위법인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기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죠. 직무 기간 동안에 뭐 한 일이나 이런 게 뭐 탄핵 심판의 대상이 이제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2인 체제에서 이 이진숙이 됐고 그리고 이진숙이 2인 체제에서 일부 한 일이 요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거냐 이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 기각 의견을 낸 4명은 2인 체제라는 이유만으로 방통위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 이 되겠느냐 이 기관으로서 예. 이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적 뭐 이런 거는 그 재적이라든가 뭐 이런 요건은 그 이 방통위가 그 이제 재적을 판단하는 그 당시의 인원이 총 인원이 얼마냐, 즉 2명이어도 상관없다. 요 논리로 이제 기각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 이제 인용 입장을 낸 4명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방통위 입법 취지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전제된 그러한 이제 입법인데 방통위는 그래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인이어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법을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이게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법 취지를 몰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5인 체제. 그렇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이진숙 체제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은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대 4로 이제 이렇게 동수로 나뉘었지만 6명이 찬성을 한 것에는 미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각이 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이진숙 체제뿐만이 아니고 이 2인 체제로 사실상 집권 여당이 끌고 왔잖아요. 이쪽으로 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원들, 야권 추천의 방통위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4대 4로 이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을 사실상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진숙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참담한 게 이 법이라는 것은 진영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또 법적인 안정성까지 동시에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방통이라는 기관의 본질을 보면 5인을 통해서 합의제 기구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뭐 숫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헌법재판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9명, 뭐 333 원칙, 여기는 뭐 이제 여당, 야당 구성해서 하지만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그 방통위를 구성을 하고 그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놓은 이유는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방송의 자유를 지켜라.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는 권력자의 손을 막아라라고 지금 방통위를 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시작된 김홍일, 이준숙. 이 방송 장악을 보면요. 지금 김홍일 어디가 있습니까?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 하다가 변호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리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자를 갖다가 방송 전문성도 없는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 지금에 와서 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 장악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나 시민사회가 비판을 해왔던 겁니다. 이동관은 방송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내비쳤고. 뭐 공산당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뭐 기각과 인용, 뭐 전 헌법재판소를 존중합니다만은 기각의 의견을 보면
성실 의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문제는 있겠으나 2명으로라도 기차가 달려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느냐. 성실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성실해야 된다.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있는데 그럼 강도도 계속 성실하게 물건을 빼앗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실 의무라는 거를 올바른 쪽에다가 성실 의무를 갖다 대야지 예. 올바르냐 그르냐를 지금 따져 묻고 있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방송장악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 된 건데 그렇죠. 그 내용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 성실해야 되니까 2명이라도 그냥 해. 규정은 없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적 판단을 더하는 것은 법의 창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계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논리로 이진숙을 복귀시킨 거거든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저런 헌법재판소의 이런 탄핵에 대한 아주 그 영혼 없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탄핵으로 국회가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는 권력적 잘못된 행태들을 교정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 제가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 말을 저는. 들어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 바뀐다면 집권 여당이 바뀌어요. 집권 여당이 바뀌었는데 야 헌재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난다고 칩시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검찰이 그 사람을 기소하고 파면되는 수순으로 또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악순환이죠, 악순환.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권 여당이 임명한 두 사람만 가지고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계속 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쁜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 안 할래. 우리 2명 가지고 할래. 이거는 헌재가 합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방통위를 5년 동안 그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야당이랄지 시민사회는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방통위를 뭐더러 합니까? 그렇죠. 그냥 독임제 기관으로 그냥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하는 걸 그냥 법으로 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할 바에는 방송을 그냥 대통령 정권 잡으면 그렇죠. 그냥 방송도 다 자기가 그냥 장악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법으로는 합의하라 그러고 기관 구성권도 이 대통령의 사실 권한도 있지만은 책무거든요. 근데 그렇죠.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정말 나쁜 선례, 정말 고쳐져야 될 위법하고 위헌적인 선례와 아주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는 사안을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정권 바뀌어도 이 선례에서 의하면요 권력자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아니 왜 윤석열이 돼서 이진숙 돌아왔는데 나는 왜 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은 완전히 아노미 상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판사들의 영혼 없는 재판관들의 아주 저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놨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